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오늘도 노량진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시생을 비롯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공시생들은 학원과 도서관을 오가면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취업 준비생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공채 시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자료 검색을 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필요하고요. 또 자료 검색을 하고 나서 쓰는 데에만 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만 7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뿐만 아니라요. 들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정장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사진을 찍는 데에도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열린사진관 혜택인데요. 정장을 빌리는 걸 비롯해서 사진을 찍는 걸 모두 5,000원에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헤어와 메이크업도 각각 5,000원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함께할 두 학생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슬 학생과 규리 학생인데 두 학생 모두 7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공부 얼마나 해요, 예슬 학생? 저는 요즘에 학원 강의 시즌이어가지고 네. 학원 강의 듣는 날은 학원 강의까지 합해서 한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없는 날은 한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8시간에서 네. 10시간 정도를 네. 공부를 하는군요. 잠은 얼마 정도나 자요? 잠은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네. 7시간은 꼬박꼬박 자요. 그래요. 네. 또 잠을 많이 또 푹 자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옆에 규리 학생 처음 인사드리네요. 그죠? 네. 7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요새는 이제 7급 국가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수업을 듣기보다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저 혼자 자습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문제풀이 위주로 네. 자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군요. 네. 몇 시간 정도 해요? 보통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조사 결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이상은 적어도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이 두 학생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잠도 푹 자야 되고 공부도 그만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할 양은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어나는 우리 공시족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을 오늘도 저희 노량진 특강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사회 강의 오늘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강 선거 시간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공무원 사회 수준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간단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좀 심화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도표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라고 생각하면 규리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선거. 중요한 사람을 뽑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기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를 하지 않고 사람을 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하지만 선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이 결과로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선거에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선거의 기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혼자 공부하시면 이걸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하는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선거다라는 겁니다. 뭐 쭉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건데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거는 공정해야 돼 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꿈이 정치인이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 큰일 났다고 자녀가 헛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이제 헛꿈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많이 우리나라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영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공영제. 그래서 기본적인 선거에 대한 비용을 대주는 것을 우리가 공영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심판하는 기관 있죠. 우리가 가운데에서 관리를 하는 기관이 공정하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선거의 원칙과 선거구 법정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거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의 원칙이에요. 선거의 원칙. 선거의 원칙은 요 4가지의 원칙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은 아주 간단하죠. 누구 찍었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뽑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말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적 용어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보통의 반대말은 안 보통이 아니고요. 안 보통이 아니고 보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성인이면이란 단어니까 반대가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그때는 누구나 시민이 아니라 부르주아만 시민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평등선거는 뭐냐면 누구나 동일한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의 반대는 차등입니다. 직접은 간접이고요. 비밀은 공개니까 우리가 일단 요 2가지가 출제가 굉장히 잘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먼저 반대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누구나 일정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등선거는 누구나 동일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직접선거는 내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비밀선거는 누군지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법을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총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을 했고 여기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시사적인 내용이 고해의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엔 제가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이전에는 우리가 선거구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저희 충남 보령시는 저희 고향은 충남 보령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선거구가 이렇게 3개예요. 3개. 그 군을 3개를 합쳐야 인구수가 나옵니다. 인구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인구수를 맞추는 게 과거에는 3대 1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꾸면서 2대 1로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왜? 10,000명이 있고 2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인 곳에서는 5,000명만 넣으면 당선이 돼요. 2명이 출마했다고 가정하고 모두 투표했다고 가정을 하면 5,000명만 있으면 당선이 되지만 20,000명인 경우에는 10,000명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인구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럼 표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겠죠. 인구수가 많은 곳일수록 당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인구가 많으면 표의 가치도 작아진다. 인구수가 적으면 표의 가치도 높아진다. 표의 가치가 같다. 등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표의 등, 같을 등, 가치가. 표의 등가성은 평등선거의 원칙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가성의 원칙은 굉장히 잘 출제되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역구 간의 인구수 차이에 있어서
인구수가 많은 쪽이 표의 가치가 작고 적은 쪽이 표의 가치가 높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기억하면 돼? 인구가 적다. 표 가치 높다. 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표의 등가성. 무슨 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요거 하나고요. 예전에 보통선거도 좀 나왔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건 안 하고 요거 하나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이 항상 민주주의가 바로 그냥 생긴 줄 알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도 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80년대 학번처럼 뭐 학생운동을 했거나 민주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선거장에 가면 1인 1표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다 뽑았어요. 근데 1인 1표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혹은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한 표만 찍는다. 이건 무슨 선거의 원칙 위반일까요? 내가 정당을 직접 고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선거 원칙?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과 정당이 공천을 받고, 공천이라는 건 기호 1번, 2번, 3번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찍으면 사람도 한 표 찍고 정당도 한 표 찍은 게 되는데, 무소속을 찍은 사람은 찍었지만 정당을 찍을 권리를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을 찍은 사람은 1인 2표의 행사를 한 게 아니라 1인 1표의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표의 수가 다르죠. 무슨 선거 원칙이다?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두 가지가 첫 번째, 지역구 간 인구수 차이는 무슨 선거의 원칙 위반? 평등 선거의 원칙 위반이고, 두 번째로 1인 1표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았던 것은 직접 선거와 그리고 평등 선거의 원칙 위반이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원칙은 다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 과거와 연관시켜서 보통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선거구 제도예요. 선거구 제도. 이게 조금 이제 말이 많죠. 왜냐하면 선거구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 지역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지역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 명을 뽑냐, 여러 명을 뽑냐라는 겁니다. 선거구 제도. 이 선거구 제도는 우리가 소선거구, 중대선거구인데 엄밀히 말하면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가 있어요. 근데 대선거구는 뭐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소선거구와 나머지를 구분하는 문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둘 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얘기예요. 혹시 우리 여학생은 동네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찍었으면 동네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 반성하시고 다음 주에 꼭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구에 이제 한 명씩 있잖아요. 한 명씩.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구가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요? 253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구당 한 명씩 뽑게 돼 있죠. 지역구당 한 명씩. 그럼 우리나라 선거구는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소선거구는 한 지역구에 한 명씩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 선거구는 25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도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도표 문제가 굉장히 막 심오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 표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이 풀린 게 뭐냐? 먼저 지역구 의원 수를 파악을 하고 밑에 꼭 뭐라고 줄 거냐면 단 지역구는 몇 개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 수와 지역구 수가 같으면 소선거구제, 그리고 다르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구를 파악하는 가장
포인트가 뭐다? 지역구와 지역구 의원수가 일치하느냐. 요걸 알면 표 문제의 반은 풀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소선거구예요. 자, 우리가 선거구가 작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어요. 구급공무원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 되지. 이 제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긴 알아야 돼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저리 설명하는 건 제가 할 몫이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소선거구제 이렇게 나눌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가르쳐 드렸던 게 뭐겠어요? 지역구와 지역구 연수가 일치하느냐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소선거구제. 아니요,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다. 자,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소선거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딱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면 소선거구제는 그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한 명.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땅의 넓이예요? 인구수예요? 인구수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는 있잖아요. 선거가 그 군이 한 7개 합쳐져 있는 데도 있어요. 왜? 사람이 없어. 산에 띄엄띄엄 나는 자연인들이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선거구가 작다. 간단해. 뭐예요? 비용이 적게 든다. 그죠? 작잖아요. 작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선거법상 한 정당에서 어떻게 공천을 하냐면 한 명을 뽑으면 한 명만 공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아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는 정도의 정당 5개 있잖아요. 그러면 5개에서 하나. 그럼 5명 정도 하면 이 사람은 누굴까? 우리 학교 나왔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또 학연 지원을 타파하는 그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찍겠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작은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대 정당에 유리한 것이 이 소선거구제 양당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그죠? 두 번째는 전국 안정을 위해서 자기 표가 사표가 되기 싫으니까 전국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뭐겠어요? 거대 정당에만 유리해요. 맨날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41%의 득표율로 당선되셨어요. 그럼 그걸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41%면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세요? 결론은 우리가 소선거구제는 1등만 하면 돼요. 1등만.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가치가는 대표자 결정 방식이 다수대표제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소 하는 순간 내년에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소다예요, 소다. 그러니까 이거 딱 기억해야 돼요. 소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1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등이 되면 되니까 한 표만 앞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3만 표로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이 2만 8천 표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죠?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당선이 안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럼 결국 너무나 많은 뭐가 나온다? 사표가 나올 수 있다. 사표라는 것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표라고 합니다. 그럼 소선거구에 뭐 이렇게 한다고요? 첫 번째, 비용이 적다. 두 번째,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 세 번째, 사표가 많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점도 여기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이제는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2등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꼭 1등이 아니어도 되니 다수의 표를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대표제. 그래서 우리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 기억할 건 소수 안 돼요. 소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반대편에 있는 거의 장단점이 뒤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소선거구를 명확하게 기억했다면 중대선거구의 장점은 뭐겠어요? 여러 소수 정당에 유리할 것이고 사표가 적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죠. 단점 뭐겠어요? 다수당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전국 불안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요거 우리가 표의 등가성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표의 등가성은 무슨 선거 원칙 위반? 평등 선거의 원칙 위반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지역구 간 인구수 차이죠. 근데 당선자 간 인구수 차이, 당선자 간 표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만 표로 당선됐는데 2등이 2만 표예요. 그럼 5배 차이가 나죠. 똑같은 대표인데. 그런 경우는 1등과 2등의 표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또 표의 등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 기억하시고요. 먼저 이 둘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였다? 지역구와 지역구 의원 사이의 차이가 일치하느냐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소선거구의 장점 뭐였다?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든다. 전국이 안정된다. 단점 사표가 많다로 기억을 하시고 중대선거구는 반대로 기억하시되 등가성의 문제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우리나라의 선거로 왔어요. 우리나라의 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 선거고 1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하죠. 대통령 선거는 소선거구일까요? 중대선거구일까요? 소죠. 한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한 명 뽑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는 우리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우리가 정당을 따로 찍는 아까 1인 1표 방식이 무슨 선거 원칙 위반이었다?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원칙 위반이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당 명부식에 의한 거다. 정당 명부식은 정당이 이렇게 순서를 쫙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장 쉬운 방법이 비례대표 1번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많았던 거죠,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써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주소를 쓸 때 맨 앞에 쓰면 광역이고요. 두 번째 쓰면 기초입니다. 그죠? 그럼 저는 충남 보령시 사람이니까 충남이 뭐예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보령시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것은입니다.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예요. 그죠? 기초는 시, 군, 구입니다. 잠깐만 우리 출제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산동구, 분당구가 있습니다. 분당구. 분당구는 기초일까요? 아닐까요? 기초가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쓰잖아요. 두 번째 쓰는 것까지만 뭐라고요? 기초라고. 우리가 일산동구가 있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쓰는 것은 기초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쓰는 것까지만 기초입니다. 이해가세요? 그거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은 네.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주소는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 네네. 무슨 구? 부평구. 부평구.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우리 MC님이 선거하실 때 첫 번째 인천광역시장을 뽑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우리 인천시 의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 의회와 의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으셔야 되고요. 그죠? 부평구청장을 뽑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뽑으셔야 됩니다. 7표를 행사하셨어요. 그죠? 지방선거는 7표입니다. 근데 7표가 시험 문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중선거구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의원이에요. 기초의원. 부평구 의원.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거만 중선거구니까 나머지는 다 소선거구제 다수표제인데 기초의원만
무엇이다?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웠으니까 기억나셔야죠. 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왜? 세금으로 국가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해. 투표권의 수가 다르다. 무슨 선거의 원칙? 평등 선거의 원칙이죠. 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방직 시험 문제라고요. 이해가세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뭐 잔뜩 써 있어요. 근데 4번 보세요. 뭐라고?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 대통령이 5년이에요. 아주 간단한 시험이라고요. 이해가세요? 세 번째. 지금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자 그랬죠? 무슨 선거의 원칙이에요? 평등 선거의 원칙. 나오면 뭐가 나온다? 등가성의 원리를 확보하자. 정답은 2번이에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사실 칠판이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데 판서로 했지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잘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보통과 평등의 반대말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는 기초의원만 중선거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 확실히 다시 한번 잡으시고 더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날로 치솟고 있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때문에 경쟁률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나 공무원 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속기 공무원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문 기술직 공무원 중에 하나예요. 속기 공무원인데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속기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격증 역시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또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기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경찰청이라든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부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여러모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또 정보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